오늘 오후에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포함해서 야 6당 전체 이제 야권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신석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이제 여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개혁신당까지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상병 특검은 뭐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야권 네. 192석이죠. 네. 예, 지금 192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22대 때는 192석을 구성하게 되는 범야권 개혁신당을 포함한 모든 그 정당 정파들이 공동의 네.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 이미 자동 부의가 되어 있고 그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네. 조국혁신당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네. 뭐 개혁신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지지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최상병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이 그러니까 본질이 그 수사 외압 의혹을 그렇죠. 밝히는 거잖아요. 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 누구냐, 어떤 외압을 행사했냐. 그렇죠. 그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대통령이 네. 일차적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상병 특검은 그 이종섭 장관에게 뭐 이첩 보류를 경찰 네, 이첩 보류를 지시한다든지 예. 또는 그 수사 대상의 축소를 지시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그러한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을 누가 행사했느냐. 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되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의혹의 정점 대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범야권이 공동의 보조를 취할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사건은 이번에 대통령이 그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다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때도 이 사건은 이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뭐 피할 수 없는 잔이다. 그렇죠.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22대에 들어서서 그 이미 이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완철수 의원이라든지 예, 뭐 조경태 의원. 근데 그렇죠. 조금 입장이 다시 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당선인들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첫날은 이제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전부 이제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은 야권이 너무 이 사건을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도 안 끝났는데 공수처 수사도 끝나기도 전에 특검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야권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뉘앙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의 흐름에 네. 이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뭐 소수로 손가락을 꼽을 몇 분이 네네네. 계시지만 네. 그러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상병 특검의 법안이 국회에서 그 표결에 붙여진다면 네.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저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석을 네. 확보하면 되잖아요. 예. 제의 요구를 했을 때, 네. 제의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국회에서 재표결을 붙여가지고 예, 예. 그래서 3분의 2가 예.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출석의 3분의 2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한다면 200명인데 네. 어쨌든
8명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면 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네, 어찌됐든 특검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잔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내부의 이제 술판 의혹 사건인데요. 이게 보면 의견이 조금 검찰 쪽과 이화영 부지사 측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쪽에서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 측에서는 실제로 뭐 연호회도 들어오고 또 뭐 술 이렇게 종이컵에 들어있는 거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술 냄새가 나서 안 마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동시에 관련해서 대검에서는 이제 수원지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좀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상황 자체는 좀 경찰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 행태로 볼 때 네. 저는 뭐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술판이. 예. 당시 수원지검의 이 수사지를 담당했던 이 차장, 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이 차장 그 검사가 예. 과거에도 예. 이 피의자 예. 또는 그 죄수 예.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편의 제공.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다단계 사기 사건의 어떤 네. 그 피의자한테 예. 뭐 그 전화 통화를 막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 검사가 징계를 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네. 요 이화영 부지 사건 수사할 때도 네. 그 사람이 2차장 검사를 해서 수사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 이제 그것이 이 특수부 검사들은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림 예. 프레임을 짜놓고 원하는 예. 그림에 꽤 맞추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의원님도 특수부 조사를 받으셨나요? 저는 검찰 수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사 조사 받은 적 없이 기소는 당했는데 아니 예. 수사도 안 받고 기소를 나가요. 예. 그 사람들이 안 부르더라고요. 예. 어쨌든 또 뭐 부를 때는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미루자 이런 적은 네, 있었는데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저를 불러서 조사할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안 맞아서 조금 뒤로 조정을 하자 하니까 그냥 기소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한 번도 조사받아본 적은 없지만 정말요? 예. 제가 검찰한테 시달리기는 엄청 시달렸지만 예. 뭐 여러 번 뭐 수사를 하느니 뭐 예. 내사를 하느니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예. 심지어 기소도 당하고 그랬지만 예. 실제로 검사들이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괴롭힌 건 무지하게 괴롭혔는데 실제 수사 조사는 검찰청사에 출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예. 서면 조사도 한 번.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와서 저는 검찰 조사를 많이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 적은 없다. 예.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여하튼 특수부 수사 행태. 아무튼 그래서 이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나 공안부 검사들이 사건의 프레임을 짜놓고 그에 꿰맞추는 기술들이 뛰어나고 예. 요즘 과거에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그 죄수들 그때 죄수와 검사라는 뭐 제목으로 어떤 언론에서 그걸 집중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죄수들을 그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죄수들에게 모종의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요거 우리한테 협조해 주면은 뭘 어떻게 빨리 뭐 풀어주겠다 아니면은 뭐 언제 무슨 형을 이만큼 낮춰주겠다, 뭔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해서 그러면은 그 죄수들은 검사가 시키는데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데 당연히 따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로 의증을 하는 그 연습을 막 시키잖아요. 네. 검사가.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증을 하게 만들어서 예. 그래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는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특수부 검사들, 공안검사들 그 사람들 정말 정말 악랄한 범죄인 거죠. 네. 거짓말로 해서 유죄 판결 받아내는 게 얼마나 악랄한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진술을 또는 증언을 모의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 진술 녹화실에서 했을지 네. 또 뭐 다른 장소에 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든 수원지검 2차장 산하의 형사 6부에 소속된 검사실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 6부라는 데가 과거의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의 검사실로 확인이 되는 그 장소에서 뭐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 회장, 부회장 등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그 어떤 진술을 서로 모의를 하게끔 그런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거기에서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음식도 제공될 수도 있고 심지어 술도 제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검사들은 완전히 그 증거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은 뭐 자신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확인이 돼도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겠다. 다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기자인데요.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배경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이 김영일 검사 맞나요? 그런 것 같네요. 김영일 검사고 당시에 이 그 죄수화 검사 세 번째 시리즈 사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보면 재소자 여러 명을 함께 출정시킨 뒤 검사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흡연까지 하도록 해줬다라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말로 옮기기 어려운 저 글을 보시면 될 텐데 말로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편의 제공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그 일단 그 꿰맞추기 수사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뭐 그거를 뭐 구속시키면 꼬린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꼬린시키기 위해서. 꼬린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필요하면 뭐 편의 제공의 형태가 뭐 저렇게 다양한 형태가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있다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대검은 또 조사를 시작했다고. 대검의 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꾸며낸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꾸며냅니까? 그러니까 그림까지 그렸어요. 그 공간이 이렇게 돼 있었고 뭐 예컨대 연어회가 등장한다거나 뭐 종이컵 소주가 등장하거나 이런 것을 전부 꾸며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칙에 반하죠. 우리 상식으로 비춰볼 때 그거를 그렇게 꾸며내서 얘기하겠는가? 지금 검찰을 음해하려는 것이다,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펄펄 뛰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거 행태를 보면은 검찰이 지금 부인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부인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입증해봐 그러면 입증하기 전까지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할 거야 이런 태도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는 한번 끊어내야 됩니다. 검찰이 이게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고 더구나 지금은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조작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출정시켜가지고 그 표현에 따르면은 그 세미나를 열었다 이러잖아요.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입을 맞추는 진술을 꿰맞추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이게 완전히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범죄라고 봅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범죄가 바로 이런 사건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가 뭐 1차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수처에 지금 너무 많은 과부가 걸려 있고 맞아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력이라든지 수사 인력 여러 여건 등을 비춰볼 때 공수처에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가 없거든요. 또 이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도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압수수색 등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압수수색은 검사들이 압수수색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 압수영장 신청을 검사들이 다 막아버리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원지검 향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추진하겠다 근데? 그 지금 기본적으로 어제 뭐 민주당이 바빴어요. 아침에 수원지검 갔다가 그 다음에 수원 구치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대검 항의 방문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단 그 감찰해라 수원지검 감찰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하고 특검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일까요? 아니면 내부 논의를 거친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내부 감찰해라. 2차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입장에 조국혁신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에 다른 특수부에서 있었던 수사 관행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실은 이게 한명숙 전 총리 그때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의정을 교사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가지고 실제 의정 교사가 이루어지고 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뿌리를 뽑았어야 되거든요. 그때 과거에 일본에서도 그 이제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도 그 뭐 특수사에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데거든요. 다나카 로키드 스캔들 뭐 이런 수사를 통해서 내각을 무너뜨리고 뭐 이러한 특수수사의 위력을 보여줬던 곳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검사들이 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무리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나도 한번 뜨고 싶다. 나도 한번 성과를 내고 싶어. 멋지게 내가 특수사의 위력을 한번 보여줘서 내각이 무너뜨리는 내 주인공이 되고 싶어. 막 이런 그 공명심에 눈이 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증거를 조작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가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 한 명을 구속시키려고 증거를 조작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어느 날짜 그 어떤 서류에 기록된 날짜가
어느 날짜여야 되는데 네. 어느 기간 내여야 되는데 예. 이 서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검사가 잘못 짚은 거예요. 아하, 헛다리 그러면은 짚은 예, 거예요. 헛다리 짚었으면 예. 그러면 그때 얼른 내가 잘못 짚었구나 하고 예. 그 수사를 포기하고 예. 진실을 규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짚었을 리가 없어. 이거 증거를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예. 이게 내가 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예. 이 사람을 유죄 판결 받게 하는 것이 네. 내가 그 검사로서 할 일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예. 물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예. 체면을 걸어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네. 범죄인 줄 알면서 이제 저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들통나서 그때 그 검사가 구속되고 네. 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 등이 예. 예, 일본의 검사총장이라고 하는데 검사총장 예. 등이 다 이제 물러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일본 특수부 검사에서 예. 그 수사 무용론이 나왔었어요. 검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악이 너무 크다. 해악이 크다. 예, 물론 일부 그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뭐 이런 것도 덜어 있지만 네. 그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 업무에 전종해야 된다는 공소 전종론이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일본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이게 수사에서 몇 년대예요? 한 10년 좀 지났습니다. 10년 전. 예, 예. 2010년 전후일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동경주 특수검사가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더라도 네. 거의 완벽하게 증거 확보돼서 예. 논란의 여지가 없고 예.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한 이런 사건만 기소를 하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기소를 안 했어요. 일본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무죄면 어쩔 수 없고 네. 무죄가 선고되면 그런 예. 말고 예. 나한테 불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예. 오히려 예. 나중에 무죄가 될지언정 예. 그 검찰 수뇌부나 정권에서 볼 때 그 잘했다라고 네. 박수 받을 만한 일이면 칭찬받을 일이면은 무리한 수사를 해서 기어이 구속시켜서 꼬리인 시켜면은 예, 예. 잘했다 얘기 듣거든요. 나중에 무죄가 돼도 그런 그 수사 관행 때문에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 건도 그렇고 네. 과거에 한명순 전 총리 건도 그렇고 그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네. 규명을 해서 예. 차제에 검찰 특수수사가 예. 얼마나 위험한지 예. 이것이 사건을 조작해서 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네. 생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인생이 파탄나게 하는 네. 그런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검찰 조직, 국가 조직이 이런 그 사건 조작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네. 이걸 더 이상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실체는 이제 대북송금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그 사이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다음에 뭐 안부수 누구죠?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뭐 전체 8만 불을 보냈는데 그 중에 3만 불은 뭐 경기도하고 협력 사업이고 5만 불은 방북 대가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건데 실제로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뭐 불법성이 의심이 된다면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대검이 나서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대검이 신용만 할까요? 네, 뭐 신용만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검이 또 사실을 알면서도 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네.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네. 그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과 다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진실 규명할 의지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대검이 이것을 규명을 해서 이제 그 김영일인가 예. 그 2차장 있을 때 네. 이러한 편의 제공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네. 검찰 조직의 속성상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내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예. 덮으려고 할 것이다. 사건을 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